네, 안녕하세요. 핫텐의 강동석입니다. 미국 경기가 회복되고 있음을 지표로 확인하면서 시장에는 양적완화 축소 우려가 다시 한번 커진 상황입니다. 미국의 11월 민간 부분 고용이 1년 만에 최대치를 나타냈고 또 신규 주택 판매도 33년 만에 최대 증가율을 나타내면서 고용과 주택 지표 호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연준 베이지북에서도 미국의 경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다시 한번 양적 완화 축소 우려가 시장의 투자 심리를 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외국인의 강력한 매도로 1980선 보인 코스피는 현재 상황에서 보합권에 머물러 있고요. 코스닥은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10시 상황부터 체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혜림입니다. 12월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뜬 분위기와는 달리 짙어진 미세 농도만큼이나 국내 증시도 안개 속에 좀 갇혀있는 흐름입니다. 엔화의 지속적인 약세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중국의 성장성 둔화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악재가 쌓이고 있는데요. 산타가 언제쯤 장에 내려와서 투자자들의 이 답답한 마음을 풀어줄지 궁금해지는 하루입니다. 10시 구간 현재 지수 흐름 살펴보죠. 코스피 오늘 1990선을 회복하면서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4거래일 연속 지수가 빠지자 개인만이 저가 매수에 나서면서 닷새 만에 반등을 시도하기도 했는데요. 중간에 하락 전환하기도 했지만은 지금은 다시 상승 전환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0.03포인트 오르면서 1986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 이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4거래일 연속 순매수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566억 원 정도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고요. 기관은과 외국인은 동반 매도 우위 보이고 있는데요. 외국인 3거래일 연속 매도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400억 원 넘는 매물을 출회해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형보다는 아우의 움직임이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일 만에 반등 움직임 나서면서 500선 초반에서 좀 강보합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1.49%포인트 오르면서 507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4거래일 만에 매도 전환을 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억 원 가까운 매도 물량을 출해 나가고 있고요. 기관도 역시 4거래일 연속 순매도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만 23억 원 사들이면서 2거래일 연속 매수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흐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시장부터 먼저 살펴보죠. 삼성전자 대장주 외국인의 러브콜에 오늘은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0.14% 오르면서 144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차 3인방 오늘은 빨간불을 켜주고 있네요. 최근 엔화 약세로 좀 조정을 보였는데요. 오늘은 동반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오늘 0.29% 빠지면서 34,0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7위부터 12위 종목군 흐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오늘은 1.8% 이상의 내림세 보이면서 99만 원 선, 100만 원 선을 이탈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네이버 오늘 닷새 만에 상승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1.63% 상승하면서 68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 오늘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외인 매도에 10만 원 이탈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1.19% 빠지면서 9만 9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연이은 원전 중지 가동 소식에 오늘도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1.9% 빠지면서 3만 1,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오늘 외국 3거래일째 내림세 흐름 보이다가 지금은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42,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잘 가던 홈쇼핑주 오늘은 쉬어가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 반도체 0.75% 상승하면서 4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CJ ENN 어제 쉬어갔었는데 오늘은 2% 이상의 반등 흐름 보이면서 하루 만에 다시 32,000원 선 회복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7위부터 12위 종목군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조 양상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SK 브로드밴드 오랜만에 빨간불을 켜줬고요. 다음과 포스코 ICT 동서 동반 강세 흐름입니다. 포스코 ICT가 계열사와 함께 대규모의 시스템 계약 체결했다는 소식에 오늘 상승 흐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8,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시젠과 메디톡스는 조정을 받고 있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환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환시장 오늘 보합권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미 주요 경제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은 좀
관망세가 짙어진 흐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원달러 환율이 수급 공방을 좀 벌이면서 조금 폭안에서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1,060원대 초반에서 계속 거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60전 상승한 1,061원 10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테마주의 흐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동양시멘트가 올라와 있습니다. 계열사인 동양파일의 매각 허가를 받아냈다, 이런 소식에 오늘 상한가로 치솟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4.71% 상승하면서 1,3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장 초반에는 가격격 제한폭까지 올라 모습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번 매각을 통해서 좀 재무 구조가 개선될 것이다라는 이런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미세먼지 관련 테마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불어닥친 이런 미세먼지로 인해서 오늘 출근하시는 길에 뿌연 하늘을 만나보실 수가 있었죠. 그래서 개인 위생용품 관련이 급증을 하면서 오늘 미세 관련주들이 동반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113제곱 마이크로그램으로 평소보다 3배가량 높은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관련 제품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13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솔고바이오 2% 이상의 오름세 보이고 있고요. 코에이와 웰크론이 또 빨간불을 켜면서 동반 강세 흐름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10시 구간 시황과 함께 테마주 흐름까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차트 미인주 시즌2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김선윤 멘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차트 미인주의 인기가 참 대단했습니다. 어떻게 시즌2까지 오게 됐는지 시즌1의 성적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시즌1의 성적은 171전 106승, 100승이 넘는 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김선윤 멘토님과 함께 차트 미인주 하기 전에 우선 오늘의 이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외국인은 전일 주식시장에서 미국의 출구 전략 우려에 강한 매도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기관은 4일 만에 매수를 보였습니다. 현재는 기관 매도하는 상황입니다. 하락장에서도 전자결제주는 선전하고 있습니다. 3분기에 이어서 4분기도 실적 상승 기대감이 팽배한 상황입니다. 삼성엔지니어링의 주가가 올해 초 16만원대에서 최근 5만원대로 급락하며 건설주에 대한 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도 불투명해 추가 하락 가능성까지 높아졌습니다. 네, 전일 외국인의 강력한 매도로 1980선까지 밀려난 코스피. 기관이 한 사흘 만에 매수 보였지만 오늘 장에서는 소폭이나마 매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기관들의 횡보, 어떻게 이제 대응하는지, 어떻게 좀 매수를 하고 있는지는 여부가 좀 중요한 조금 시장인 것 같은데요. 오늘 장에서 조금 기관들의 수급상 잠깐 체크해 보자면요. 지금 오늘 136억 현재 잡히는데요. 외인들은 484억이요. 물량이 지금 전부 다 금융투자 쪽 매도세가 좀 강하게 나타나줍니다. 금융투자 쪽만 나와주고 있고, 여타 보험이나 투신, 은행 연기금, 사모펀드 국가 쪽은 다 이제 매수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떤 의미로 조금 해석을 해야 될까요?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몇 가지 좀 말씀을 조금 드려볼게요. 먼저 이제 최근에 좀 급락했던 것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테퍼링이죠.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감인데, 또 이제 어제 나왔던 것들, 최근에 나왔던 것들 보자면, 시진핑 같은 경우가,
내년 중국 경제 좋지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또 해서 우려감을 또 가져왔었고, 또 하나 얘기가 나왔던 게 중국 GDP 같은 경우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호주 달러가 또 급락하면서 또 지수에 영향을 줬단 말이죠. 그래서 요런 포인트에 맞추다 보니까 또 기관들과 외인들의 매도세가 최근에 조금 강화된 그런 좀 흐름이 나타나줬습니다. 그런데 좀 차트상의 흐름에서 사실 1980포인트 부근은요, 조금 기술적인 접근이 필요한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관심을 두고 보셔야 되는데요. 차트를 조금 열고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올해 6월 달에 1770포인트까지 내려갔던 주가 흐름입니다. 자, 그리고 한번 올랐다가 8월 달에 저점 바닥 찍었던 흐름 나타나주고 있죠. 1850포인트요. 자, 그리고 11월 저점입니다. 다시 이번 12월 저점 바닥권인데요. 라인 잡아볼게요. 자, 라인 조금 보이시나요? 좀 어느 정도 이제 1980에서 한 1990포인트 사이 구간, 요 구간은요, 조금 매수세를 가담할 수 있는, 매수를 조금 해야 되는 그런 좀 구간이기 때문에 기관들이 지금 서서히 분할 매수를 하고 있는 좀 그런 모습이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종목에서도 그것을 조금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가장 많이, 그러니까 뭐 외인들이 좀 많이 샀던 종목들, 어느 정도 바닥을 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확인할 수 있는 게 SK 하이닉스입니다. SK 왜 하이닉스는요? SK 하이닉스를 굉장히 많은 물량의 매수가 들어왔고, SK 하이닉스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지수가 조금 어느 정도 상승을 가져왔는데요. SK 하이닉스 주가가 좀 크게 꺾이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물량의 외인들이 매도세가 조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걸 파악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종목으로 볼 수 있는 게. 그래서 뭐 SK 하이닉스나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 주가를 항상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서 대응하신다면은 시장과 거의 유사하게 최근의 흐름이기 때문에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네이버가 그래도 오늘 장에서 더 크게 반등을 주고 있는 흐름이 어느 정도 이제 바닥권에 대한 인식, 그리고 하이닉스도요, 지금 거의 안 빠지고 있어요. 0.2% 빠지는데요. 다시 11 라인 찍고서 다시 올라가는 흐름 자체를 볼 땐 조금은 이제 바닥에 대한 인식 자체가 코스피 지수 전반적으로 좀 잡히고 있지 않나라는 좀 판단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요 라인 자체 판단하실 때는 역시나 관심 있게 보시면서 조금씩은 이제 분할 매수 하시면서 코스피에서 당연히 실적 양호한 종목들로 해서 매수를 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산타가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관심 있게 조금 대응하시면 되지 않을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서 실적 양호한 종목들의 분할 매수 관점 두시면서 산타 랠리가 올 것이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약세장 속에서도 전자결제주가 상승하고 있는데 특히 비트코인 거래소의 보안 인증 대응 소식도 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뭐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이제 KG 모빌리언스가 네. 뭐 대안으로 이제 지금 본인 확인 서비스를 제공을 했죠. 자, 오늘 좀 쉬어가는 흐름이에요. 사실 뭐 항상 이 전자결제 관련주들 있잖아요. 뭐 KG 인시스나 모바일 쪽으로는 KG 모빌리언스와 다날인데, 이 종목들 거의 뭐 갤럭시 시리즈들 출시되기 1, 2주 전부터 보통은 큰 폭의 반등을 가지고 옵니다. 근데 오늘 장에서는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나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뭐 거의 바닥권이라는 인식이 좀 있는데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먼저 다날과 KG 모빌리언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급등을 했죠. 특히 다날과 모빌리언스는 그 모바일 결제 시장에서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국 쪽까지 결제 시장, 또 모빌리언스는 비트코인까지 테마로 엮여주면서 주가가 좀 급등을 한 이후에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 다날과 같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조금은 매수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을 정도로 급등을 한 건 사실입니다. 분명히 조정폭이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은 있는데, 만약에 또 이제 뭐 JCN이나 한일네트워크 가듯이 비트코인주들이 급등을 한다면은 또 한 번 상승폭이 나올 가능성이 크지만 저는 조금은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요. 먼저 정책적으로 분명히 브레이크가 걸릴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지금 한국은행에서 지금 당황스럽죠. 왜냐하면 비트코인으로 물건을 사고 있어요. 그렇죠. 원하는 걸 사고 있다고요.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화폐 대신 사용하고 있다고요. 한국은행이 지금 벙 찐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명히 제재할 겁니다. 그러면 다시 비트코인 거래하고 있는,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 정부에서나 또 제재를 걸겠죠. 지금 뭐 $1,000가 넘어갔던 흐름이 꺾일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어제 단기적인 추세를 봤을 때는 너무 급등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다날과 모빌리언스도 그 영향을 받아서 또 한 번의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조금 있지 않을까. 만약에 조금 그게 사실 뭐 큰 영향이 없이 오히려 좀 끌어올려 버린다면 더 갈 수도 있겠지만서도 그 당분간은 조금은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래도 역시나 뭐 KG 인시스 같은 경우는 역시나 그 실적 양호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보시되 또 차트상의 흐름으로 볼 때 올해부터 시작해서 바닥 라인으로도 또 한번 잡아보자면요. 또 잘 맞아 떨어지는 참 좋은 라인까지 또 밀려 내려온 상태입니다. 사기 좋은 가격대예요. 그렇죠? 이 가격대, 이런 가격대. 이런 포인트도 눈에 들어오잖아요. 역시나 지금도 마찬가지로 사기 참 좋은 가격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씩 모아가신다면은 내년 또 새로운 스마트폰 또 나오기 전에 한번 또 상승을 가지고 올 겁니다. 그럼 한 2만 원 정도까지 무난하게 갈 것 같고요. 사실 2만 원 위로 매수하신 분들은 조금 원래 오버슈팅 부분이었기 때문에 매수하면 안 되는 구간이었는데 다시 2만 원 위로 올라가면 또 정리하시는 전략을 취하신다면은 뭐 큰 손해는 없이 빠져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전자결제주 섣부른 추격 매수는 자제해야 된다. 천천히 좀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의 주가가 정말 걱정입니다. 16만 원대였던 주가가 현재는 5만 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건설주의 전반적인 부진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뭐 사실 이게 올해부터 판단하면은 3분의 1 토막이지만 네. 2011년 고점부터 보면요. 이게 28만 원 주가였어요. 25만 원 잡더라도 5분의 1 토막이 난 거예요. 지금 주가 흐름이 완전 그냥 꼬꾸라졌는데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지금 제가 주봉 차트지만 일봉 차트보다 까마득한데 오늘 뭐 소폭 오르긴 합니다. 소폭 오르긴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는 입장이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뭐 삼성 관련주들, 그룹주들 인사 후폭풍으로 인해서 지금 실적이 부진했기 때문에 지금 사장단들이 갈아치워주고 임원들이 바뀌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고 아직 확실하게 자리가 안 잡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고 또 하나 3분기 실적이 사실 안 좋았는데 4분기도 그에 못지않게 안 좋게 나올 가능성, 예상치보다 좋게 나와야 되는데요. 사실 예상치보다 좋게 안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올해 실적이 나오는 그러니까 3월 정도까지는 조금 크게 상승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만약에 좀 상승을 치더라도 1분기 실적이 좋아서 상승을 가져오더라도 1월 이후부터 뭐 늦어도 2월 달부터는 반등을 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외한다면 당분간 12월 달에는 건설주들은 좋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뭐 삼성 엔진뿐만 아니라 뭐 삼성, 뭐 물산, GS건설, 현대건설 대부분의 종목들 전부 다 마찬가지로 조금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반등이 나오는 구간대는 뭐 비중을 축소하시는 전략도 필요한데 사실 이 종목 9월 이후부터 해서 매수를 가담하신 분들이 사실 많이 없으실 거라는 판단입니다. 뭐 10월 달에 잠깐 반등을 줄 때 차트 볼까요? 10월 달에 잠깐 반등을 줄 때 이때 매수하신 분들 여지없이 물렸고요. 이때 또 매수를 하려는 의지가 보이시는 분들 또 물렸습니다. 주변 분들이 8월, 9월에 굉장히 많이 물어보셨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어떠냐? 매수하면 어떨까? 지금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다시 가지 않을까라는 좀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요. 제가 단칼에 잘랐습니다. 안 됩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매수하신 분이 계셨어요. 또 물려 계시는데 9월달, 8월달에 매수하신 분들도 벌써 마이너스 3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못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기다려야 되는데요. 사고 치신 만큼 그 기간만큼 기다리셔야 됩니다. 8월달에 매수하신 분들 사고 제대로 치셨죠? 자, 실적 발표 4분기 실적 발표 하는 그 순간까지 언제죠? 3월까지 마음고생 중 4월이죠. 마음고생 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그 부분 1분기 실적이 4월이고 4분기 실적은 2월이죠. 자, 그 부분까지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시간이 걸리지만 조금 오래 기다리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조금 매도하기에는 이미 좀 많이 늦은 감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하락폭이 크게 나올 수 있겠지만서도 아무래도 심리적인 저항선 자체가 한 5만 원대 초중반이기 때문에 큰 폭의 하락 자체는 더 이상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조금 잘 견뎌내시면서 좀 기다리시라는 전략을 좀 말씀드려볼게요. 네, 혹시나 삼성 엔지니어링 들고 계신 분께서는 한 1분기 실적 후에 내년 4월 이후에는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때까지 좀 마음고생 심하겠지만 그래도 보유 관점 그때까지 홀딩해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차트 미인주 진행해 볼 텐데 그 전에 AS 종목 받아보고 싶습니다. 포스코 ICT 종목 AS 부탁드릴게요. 네, 어제 추천해드린 종목인데요. 네. 추천하고 나서 뭐 장 크게 뭐 흔들리고 또 뭐 그 전날도 흔들렸는데 크게 좀 빠지고 있지는 않은 종목입니다. 시장 대비해서 잘 버텨주고 있는 그런 이제 종목 중에 하나인데 제가 중요하게 봤던 포인트 자체는 21선 위로 안착을 했어요. 이 포인트에서 22선 위로 안착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번 상승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일본 쪽의 진출과 더불어서 포스코 쪽에서 수주를 또 받았죠. 2천억 이상짜리를. 그래서 분명하게 더 이상 하락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모멘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상승 쪽으로 추세를 틀 확률이 또 좀 높지 않나 말씀을 드려보고
수급적인 부분도 좀 보건데 꾸준하게 지금 기관들이 다시 조금 매수를 가담하는 흐름 자체가 뭐 투신권에서 뭐 어제 조금 매도가 나왔지만 저도 크진 않았습니다. 매수 자체가 전반적으로 크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또 외인들의 매수를 좀 기다려봐야 되는데 아직은 좀 아니지만 그래도 기간이 조금 시작한 흐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상승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서 매수하시라고 제가 사인을 드렸고요. 지금 8,080원에 저희가 매수했는데요. 60원 빠졌습니다. 0.7% 정도 마이너스 구간일 것 같아요. 걱정 마시고서 조금 더 보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포스코 ICT 보유 관점을 주셨고요. 김선윤 멘토님이 진행하는 차트 메인즈 시즌2 아쉽지만 1승밖에 아직 거두지 못했습니다. 1승이 절실한 상황인데 오늘 들고 나오신 종목 어떤 종목 들고 나오셨나요? 네, 참 차트 메인즈 시작하자마자 장이 안 좋아요. 참 안 좋아주네. 네. 안 도와주네요. 뭐 그래도 뭐 어떡합니까? 이건 뭐 제 운입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좀 시장이 좀 빠르게 좋건 말던 간에 수익을 내드려야 되는데요. 좀 오늘 좀 힘내보려고 한 종목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제가 좀 힘을 내볼게요. 자,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요.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전 고점을 조금 어느 정도 뚫고 올라가고 좀 다시 한번 큰 폭의 상승을 좀 가져올 것 같은데 네오위즈 인터넷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이 종목은요. 뭐 잘 아실 거예요. 여러 가지 좀 게임을 또 운영하고 있고 또 네오위즈 뭐 게임도 있고 네오위즈 인터넷도 있는데요. 네오위즈 인터넷 같은 경우는 먼저 제가 수급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요. 이 친구 지금 최근에 수급창입니다. 외인들, 기관들 쌍끌이 매수 해주고 있는 부분 눈에 확연하게 들어오실 거예요. 새빨갛게 매수가 좀 들어와주고 있고요. 그쵸? 외인들, 기관들 굉장히 많은 물량을 투신과 연기면서 싸그리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차트상의 흐름 자체도 전 고점 라인 뚫고 올라가주면서 요 포인트에서 지금 최근에 못 올라가고 횡보하고 있어요. 크게 상승을 못 주고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충분하게 이런 횡보를 거친 이후에 상승을 가져올 수 있는 지금 아까 수급 보셨지만서도 이렇게 많은 물량을 최근에 집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상승을 못 가져오고 있거든요. 이거 한번 튀어 오른다는 소리입니다. 오늘부터 조금 시작을 한 것 같고요. 조금 더 큰 폭의 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나와봤고 만약에 상승을 가지고 온다면요. 충분하게 뭐 이런 포인트는 아니지만서도 한 9,500원 정도 라인까지는 1차적으로 반등을 가져올 확률이 굉장히 크지 않나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10,000원 정도까지도 괜찮을 것 같고요. 가지고 나와봤고 주봉상으로 보더라도요. 주봉 볼게요. 자, 이 친구 좀 상황을 보세요. 지금 2012년도에 그렇게 위에서 놀았던 종목입니다. 14,000원대, 뭐 6,000원대까지 왔다 갔다 하던 종목인데 지금 상당히 많이 밀린 상태이고 주가 흐름 자체 주봉으로 보더라도 다시 천천히 위로 솟아 올라가는 모양새가 눈에 잡힙니다. 크게 갈 수 있는 종목이고요. 보더라도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10,000원 정도까지는 좀 무난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네요. 그렇죠? 참 쉬울 것 같죠? 걱정 마시고서 매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현재창 볼게요. 현재창 지금 9,070원부터 9,080원 부근인데요. 제가 계속 잡아드리는데 좀 장이 안 좋아서 밀립니다. 그래도 제 의지는 꺾지 않겠습니다. 9,070원, 9,080원인데 10원 차이 크지 않습니다. 의미 없습니다. 9,080원까지 매수하겠습니다. 9,070원, 60원, 50원, 40원 좋고요. 저는 9,080원으로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9,080원 정도 부근으로 매수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3%, 손절가는 마이너스 3%로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강력한 1승을 기대하면서 네오위즈 인터넷 매수가 9,080원, 9,080원 이하까지도 매수 가능하고요. 목표가 손절가는 플러스 마이너스 3% 설정해 주셨습니다. 단기적인 3% 수익률 내기가 참 어려운데 긴 호흡으로 가는 종목은 오후장에서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오후장에는 항상 수급을 중심과 그리고 실적을 가지고서 조금 그나마 중기적인 관점으로 대응을 해드리는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수급 특징주. 소달킴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수익의 재구성 시간에서는 항상 그래도 꾸준하게 수익을 잘 내고 있고 최근에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손절가 터치 안 하고 손절가도 되게 짧게 잡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절가 터치 안 해주면서 종목들이 굉장히 잘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추천드렸던 인프라이어 같은 경우는 오늘 시작에 좀 빠지긴 했지만 잠깐 보고 넘어갈까요? 제가 이제 인프라이어는 매수가 자체를요, 12,000원에서 제가 얼마를 잡았죠? 12,000원에서 12,500원 사이로 매수를 하라고 사인을 드렸는데, 현재 그 12,000원 하단 부분입니다. 충분하게 매수 가능하다는 판단이고요.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본 실적 굉장히 좋고, 아까 말씀드렸던 수급창 보자면요.
지금 인프라에 어제 뭐 살짝 주춤했던 수급 아닙니다. 뭐 3,600조 정도 필요 없고요. 투자금 계속 사고 있고요. 연기금 다시 들어와주고 있고요. 보험, 사모펀드 계속 기관들의 매수가 강하게 최근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조금 들어올지 확인해야 되겠지만서도 충분하게 상승 가능성, 지금이 단기적인 박스권을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관심 가지시고 대응하시고 손절가 아직 터치도 안 했습니다. 꼭 좀 들고 계시면 좋지 않겠나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종목에 대한 궁금증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도 무료 문자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선준 멘토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슈 종목 분석과 함께 또 흙 속의 진주를 발굴해내는 가치 있는 종목 함께 받아보는 시간이죠. 일요일에 이주식 쌉니까 시간인데요. 샘플러스 일요일 멘토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항상 가격에 대한 궁금증과 가치주를 소개해주고 계신데요. 오늘 제가 궁금한 종목은 포스코입니다. 신용등급 강등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기관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3분기 재무구조 개선도 눈여겨볼 수 있는데요. 현재 가격이 목표가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포스코는 그동안에 뭐 철강주 중에 대표주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동안에 철강업황이 조금 반등하는 듯 했습니다만 본격적인 상승을 하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포스코 자체는 싸다고 봐야 되겠죠. 네, 포스코 자체는 사실 뭐 월봉상으로 본다 하더라도 오랫동안 하락을 좀 이어온 그런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자체로 좀 펀더멘탈 잠깐 살펴드리면 포스코의 현재 시가총액은 한 29조 원 정도 되고요. 29조 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고요. 전체적으로는 그 자산 가치 대비해서는 싸죠. 총 자산 규모가 80조 원이 넘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의 29조 원의 시가총액은 굉장히 싼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문제는 이제 실적이거든요. 실적 가치 면에서 보면 2010년 이후에 2010년에 4조 원대 순이익을 기록한 이후에 계속해서 올해까지 순이익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역시 업황 자체의 흐름들이 좀 어렵다 보니까 실적 가치가 좀 떨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이제 자산 가치가 우량한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싸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현재 최근에 반등이 좀 나왔었는데 약간 이제 오늘도 좀 주춤하는 모습입니다만 일단 기관 매수세가 시황 대비해서 상승세로 들어오면서 전체적으로 좀 눈길을 끌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또 최근에 3분기에 재무구조 개선이 좀 눈에 띕니다. 차입금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줄면서 재무조 개선이 눈에 띄는 또 기관 매수가 눈에 띄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적인 좀 반등을 위해서는 철강 시황의 기저적인 반등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중시장에서의 뭐 철강업 구조 조정이라든지 또 판가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개선이 돼야 본격적인 상승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포인트는 일단 재무구조 개선과 기관 매수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걸 포인트로 좀 잡으시고 대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세가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매수 관심가는 지금 보시면 단기간에 조금 반등은 좀 있었습니다. 따라서 한 33만 원 초반이나 이하 정도에서 잡으시는 것이 오히려 매매 대응할 때는 좀 유리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매수 관심가는 33만 원 이하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뭐 추가적으로 시황이 이제 바닥을 좀 찍고 턴한다고 좀 본다면 그리고 기관의 매수세가 끊이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목표가는 35만 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스코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만약에 내년까지 업황에 대한 개선이 이어진다면 포스코 목표가 35만 원 돌파 시에는 어느 정도 더 갈 수 있을까요? 네, 만약에 업황이 본격적으로 해석이 시황이 개선이 된다라면은 흐름상으로는 35만 원 넘어서 한 40만 원 선까지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또 그동안에 뭐 주봉이나 월봉을 좀 보여드리면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그동안에 월봉상으로 좀 본다 하더라도 과거에 뭐 60만 원 선 이상까지도 갔었기 때문에 월봉상의 흐름을 봤을 때는 한 40만 원 선까지는 철강업황이 시황이 개선이 된다면 40만 원 선까지는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포스코는 중장기적으로 목표를 본다면 한 40만 원까지도 가능하다.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가 있다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궁금한 종목은 KG 모빌리언스입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약세장에서도 전자결제주에 대한 강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 거래소의 보안인증 대행 소식에 전일장에서 두 자릿수 급등을 보였는데 현재 가격이 좀 싸다고 평가받을 수 있을까요? 네, KG 모빌리언스 같은 경우도 모바일 쇼핑 시장이 성장하면서 굉장히 올해 급등을 했다가 지금 많이 빠졌는데요. 일단은 좀 싸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KG 모빌리언스 같은 경우에도 분석을 먼저 좀 해드리면요. 시가총액이 2천억 원이 조금 상회되는 그런 회사가 되겠고요. 총 자산 규모는 한 2,600억 원 선입니다. 그래서 크게 지금 가격적으로 봤을 때 비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또 그 시장의 성장들, 모바일 쇼핑 시장이라든지 전자결제에 대한 성장성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는 좀 싸다고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좀 개인적으로 평가를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 바닥에서 좀 올라왔는데 최근의 상승은 말씀하셨듯이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전자화폐의 확대 부분 이런 것들이 테마나 이런 이슈로 좀 자리를 잡으면서 최근에 급등을 했던 모습으로 생각이 좀 되고요. 다만 이제 KG 모빌리언스 같은 경우는 국내 비트코인 거래소죠. 코빅 거래소에 본인 확인 서비스를 유일하게 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마 이슈로 자리 잡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보다 또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이제 모바일 쇼핑 시장이 올해 또 4조 원대로 급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뭐 다소간 좀 가격 조정이 있었습니다만 향후의 전망을 본다면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요. 다만 지금은 이제 낙폭이 좀 큰 상태이기 때문에 반등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매매 포인트는 모바일 쇼핑 시장의 성장과 낙폭 과대다 이렇게 포인트를 잡으시고 대처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가격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최근에 급등한 이후에 오늘 약간 또 조정인데요. 역시 한 11,000원 선 초반 정도에서 한번 매수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흐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올해 주가가 사실은 모바일 성장 때문에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라 있었다가 낙폭이 좀 큰 상황입니다.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길적 반등 관점에서의 접근이 유효하다 생각이 되고요. 목표가는 13,000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KG 모빌리언스는 어제 급등에 오늘은 좀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4% 정도 빠지고 있는데요. 11,000원 초반대에서 매수 관심을 할 수 있고 목표가는 13,000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월 멘토님께서 보시는 흙 속에 가치 있는 종목, 매력주 어떤 종목 들고 나오셨나요? 네, 오늘은 통신장비주 쪽에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네. 솔리드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주로 이제 SK텔레콤이나 KT 쪽으로 광중계기를 납품하는 그런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올 상반기에 굉장히 통신장비주가 좀 상승을 이어가다가 조정 이후에 다시 반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국내 쪽뿐만 아니라 지난해부터 MUX 장비 증가 소식 그리고 수출도 굉장히 또 발동을 거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이 최근에 상승세를 이끌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또 고성장으로 돌입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해외 쪽의 수출 모멘텀을 기대한다라면 한번 관심 가져볼 만한 기업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솔리드 같은 경우에 펀더멘털 상으로 좀 본다 하더라도 시가총액은 한 1,300억 원대의 기업이 되겠고요. 총 자산 규모는 한 2천억 원 가까운 1,900억대의 자산 총액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의 경우에는 나쁘지 않습니다. 올해 상반기 또 3분기까지 해서 실적이 나쁘지 않고요. 올해 흐름들은 100억을 넘는 사실 작년에 한 49억 원 정도 순이익을 냈는데 올해는 100억 원을 상회하는 그런 실적 가치가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또 내년에 수출 모멘텀을 기대한다라고 하면 최근의 상승 추세는 의미 있는 상승세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매수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가가 다소 최근에 한 몇 달 사이에 5,000원 선에서부터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우상향 추세가 유효하고요. 매수 관심가는 역시 좀 단기간에 좀 올랐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받았을 때 역시 한 7,000원 이하선 정도에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목표가는 역시 해외 수출 모멘텀의 기대를 통한 8,000원으로 목표가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율 멘토님의 가치주로는 솔리드 받아봤습니다. 매수 관심가는 7,000원 이하, 목표가는 8,000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율 멘토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중국 증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상해 증시가 다행히도 2200선 지지가 나오고 있는데 상승 출발한 중국 증시 현재 움직임 어떻습니까? 예, 현재 상해 종합주가지수 2251포인트대 장 움직임 보이면서 간망세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일 1%가 넘는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시장에서의 매수에 꾸준히 유입되는 모습이었었는데요. 지금 2250선의 돌파가 가능할지 여부는 좀 지켜보시면서 시장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일 발표했었던 중국의 11월 HSBC PMI가 52.5로 소폭 둔화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저는 52.6에서 52.5로 소폭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실질적으로 50을 넘으면 확장 국면에 진입해 있는 만큼 중국 경제가 꾸준한 회복세는 이어져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미주호 파이낸셜 증권에서는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7.6%로 전망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금융과 토지 그리고 재정 세제 등 국유기업의 경제 분야 계약안을 포함한 행정체제가 개편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 만큼 이와 함께 지금 산하 제한이 완화된 부분까지도 시장에서 호재로 적용될 수 있는 만큼 GDP 성장률은 꾸준한 상승세를 나타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었습니다. 이와 함께 신규 위안화 대출 또한 10조 위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을 하면서 시중의 유동성도 어느 정도 풀릴 것으로 전망이 되는 만큼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중국의 GDP 성장률은 안정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17개 도시가 주택시장에 대한 강화를 좀 더 대책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지금 중국의 주택 시장에 대한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지금 부동산 긴축 기조가 꾸준히 이어져 나가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긴축 기조는 좀 더 이어져 나갈 것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부동산 기업들의 실적이 꾸준히 좋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의 상승에 따라 이런 규제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부동산 기업들의 강세가 이어져 나갈 수 있을지 여부 좀 보시면서 시장 접근하셔야겠습니다. 결국은 상해 종합주가지수 2250선 내외의 혼조장세 움직임 좀 더 이어져 나갈 것으로 보이고 있는 가운데 방향성을 잡기 위한 움직임이 나올 것으로 전망을 하면서 2250선의 안착 여부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중국 경제의 꾸준한 회복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상해 증시 2250선 안착 여부도 챙겨볼 시점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가치 투자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인데요. 가치 투자 진득하게 위대하게 시간. 오늘은 플랜A 투자연구소의 이동훈 팀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고 계신데 기업 소개에 앞서서 오늘 가치 투자에 대한 팁 한번 알려주신다고요? 네. 지난 시간에는 네. 이 부분을 걸렀고요. 오늘 또 새로운 것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지금 이제 실적 시즌이 얼마 전에 끝났는데 실적 시즌이 이렇게 끝나거나 또는 시작할 때는 저희들로서는 가장 바쁜 시간이 됩니다. 지금 이제 현재까지 나온 실적을 통해서 기업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또는 변하고 있는 어떤 기업, 앞으로 좋아지는 기업 또는 나빠지는 기업들을 한번 살펴보는 방법을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그 3분기 실적을 바탕으로 항상 전년 동기 대비 그리고 전 분기 대비 이렇게 해서 실적을 쭉 엑셀에 정리하시고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저는 그 블루콤 3분기 실적을 토대로 해서 12년과 13년의 실적을 준비를 했습니다. 분기별로. 그것을 다시 퍼센트별로 전년 동기 대비 얼마나 늘었는지 또는 전분기 대비 얼마나 늘었는지를 엑셀로 정리를 했는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블루콤은 매출은 전분기 대비 52.2%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106% 정도 상승을 한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역시 전분기 대비 108%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280%를 성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전분기 대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거는 참고 사항인데 지금 1, 2, 3분기의 합이 작년에 1, 2, 3분기의 합보다 또
똑같이 좋아졌다면 이 회사는 분명히 뭔가 변화의 조짐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변화의 조짐이 있는 회사들을 위주로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해서 조금 더 깊게 분석을 하고, 그리고 뭐 회사에 전화를 해서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어떠한 새로운 아이템이 추가가 됐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 전년 동기 대비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전분기 대비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이 부분들을 실적 시즌에는 반드시 하나하나 확인을 하면서 투자에 임하시면 아주 빠르면서도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네. 이동훈 팀장님의 가치 투자 비법, 실적 분석으로 기업 고르기, 어쩌면 당연한 말일 수도 있지만 시청자분들께서 간과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적극적으로 알아보는 사람만이 성공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네요. 그렇다면 오늘 소개해 주실 종목과 기업, 당연히 실적이 좋은 종목이겠죠?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탐방을 처음 간 것은 아주 오래전에 탐방을 갔었고요. 그 이후로도 뭐 몇 번이나 탐방 가서 확인을 했고, 제가 방송을 이 코너를 시작하기 이전에 탐방을 갔었기 때문에 아쉽게도 제가 아주 좋은 가격, 뭐 8,000원대의 가격에서 추천을 드리지 못한 것이 사실 상당히 아쉽고요. 최근에 좀 조정이 있어서, 지금 가격이라도, 추천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추천을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위닉스라는 회사고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열 교환기, 원래는 그 LG 그 에어컨에 들어가는 어떤 부품들을 만드는 회사였는데요. 제습기나 공기청정기 등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B2B 기업에서 B2C 기업으로 전환하는 그런 기업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뭐 이 기업의 가장 핫한 아이템은 뭐 제습기와 그리고 지금 겨울에 나왔던 에어워셔입니다. 상반기 매출 현황은 아무래도 이제 제습기가 83% 정도, 그리고 나머지 기타 부품이나 정수기 같은 것이 나머지 17% 정도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고요. 위닉스의 매출 포인트는, 그러니까 투자 포인트는 일단 첫째로 제습기 시장의 확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에 제습기 많이 팔렸는데 내년에도 팔릴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에 제습기의 보급률이 한 14~1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가전제품,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였고, 일반 가전제품이 50%까지는 급격하게 시장이 성장합니다. 50% 이후부터는 시장이 정체되면서 천천히 성장하는 경향이기 때문에 올해 15% 정도의 시장 보급률이 있었다면 내년에 35%까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이 마련됐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이미 시장에 진입한 시점이고, 중요한 것은 내년 시장에 앞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모멘텀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제습기 시장이 폭발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내년에. 그것이 첫 번째 포인트이고, 두 번째 포인트는 위닉스는 제습기만 만드는데 겨울에는 그러면 뭐를 팔지? 이거 매출이 갑자기 뭐 줄어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바로 두 번째 포인트로 겨울용 아이템인 그 에어워셔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에어워셔는 제습기의 형태라고 보면 되는데, 인체에 무해하지 않은, 제습기가 사실 뭐 작년에 사람이 뭐 죽거나 아주 뭐 큰 문제가 생기거나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했었기 때문에 그것을 대안하는 어떤 제품으로 보시면 되는데, 바로 이 제품으로 인해서 실적의 계절적 리스크가 해소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제품을 제가 한번 준비를 해왔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왼쪽의 제품이 제습기, 올해 히트를 쳤던 제습기고요. 두 번째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에어워셔입니다. 이 에어워셔가 지금 뭐 그저께도 GS 홈쇼핑에서 완판이 될 정도로 아주 뭐 소비자에게 호평을 받고 있는 제품이고요. 이 위닉스의 에어워셔의 가장 큰 장점은 이 자동 세척 기능이라고 합니다. 자동 세척 기능이, 에어워셔는 물을 증발시키는 어떤 이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일일이 꺼내서 손으로 이렇게 씻어줘야 되는데, 네. 에어워셔는, 이 위닉스의 에어워셔는 자동으로. 굉장히 착한 기계네요. 예, 네. 정말. 그러니까 주부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그런 제품입니다. 거기다가 가격도 아주 착합니다. 네. 예, 가장 착합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타사의 에어워셔 제품에 비해서 성능도 뛰어날 뿐더러 가장 가격도 만족할 만한 수준, 부담 가지 않을 만한 20만 원 초반대의 수준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폭발적인 성장이 겨울에도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합니다. 네, 가격 경쟁력도 있는 위닉스인데 그렇다면은 실적은 어떤가요? 예, 우선 그 체크를 해야 될 포인트는 네. 겨울에 이제 에어워셔 판매량이 어떻게 갈 것인지 그거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경쟁사 제품과의 어떤 경쟁력, 아까 말씀드렸지 네. 가격 경쟁력과 그리고 이 청소하는 것, 청소 상당히 중요하니까 건강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날씨가 좀 이렇게 건조하고 네. 좀 추운 날씨가 지속이 되면 아무래도 에어워셔를 찾는 고객이 상당히 많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 올해 실적은 연초에 가이던스를 제시한 것처럼 2,800억 그대로 달성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초과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영업이익 200억 그리고 순이익 160억 정도 나오고 어제 시가총액 기준으로 PER 한 10배 정도 수준 되는데, 네. 어차피 이제 올해를 투자하는 것은 이미 끝났고, 내년을 생각해야 되는데, 내년에는 뭐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만한,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매수가는, 지금 현재 가격으로 해서, 14,500원 이하는 언제든지 매수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목표가는 한 25,000원. 그리고 비중은 한 15% 정도 오늘 일시 매수하겠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역시 없습니다. 네, 위닉스는 매수가가 최고점 이하인 14,500원 이하에서 잡을 수 있고요. 목표가는 25,000원, 설정가는 없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비중은 15% 설정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동훈 팀장님의 최종 포트폴리오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가치 투자에 대해서 플랜A 투자연구소 이동훈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핫텐 홈페이지에 오시면 종목 상담을 신청할 수 있는 코너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또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12월 5일 핫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